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번째 스페인 가정집 바닥에서 나타난 영혼의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1번째 주제는 어느 날 갑자기 주방 바닥에 얼굴이 나타난다. 첫 번째, 미스터리한 심령 현상.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심령 현상을 겪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심령 사진일 것이고 실제 유령의 형상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지난 2023년 남양 특집 당시에 다루었던 저주받은 마을 더들리타운에서 목격되었다는 유령들 역시 심령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 현상이란 어떤 것이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국어 사전에서는 심령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현상, 불가사의한 감정의 흐름을 통하여 한 사람의 생각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과 통하는 영적 현상으로서 천리안, 미래의 예지와 예언, 죽은 자와의 교령, 염사, 염동 따위를 이른다. 필자가 대학생 시절에 한번 접해보았던 분신사바 역시 이런 현상의 일종인데 당시에는 꽤나 유행이었던지라 군대까지 다녀온 복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어, 워낙 오컬트적인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제가 함께 그때 당시 친구들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이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 후에 함께 빨간 펜을 손에 쥐고 했던 분신사바는 지금도 가끔 기억에 등장하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심령 현상은 개인 혹은 극소수의 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짓 혹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슬그머니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다수의 인물들이 이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 혹은 미스터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끊임없이 거짓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은 따라다니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 주방 바닥에 떠오른 낯선 얼굴들. 오늘 이야기할 심령 현상 역시 개인이나 소수를 넘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미스터리입니다. 1971년 8월 스페인의 벨메즈라는 마을에 살던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마리아의 손자는 주방의 콘크리트 바닥에 이상한 얼룩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떨어뜨린 소스나 음식물에 얼룩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얼룩이 닦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얼룩은 조금씩 커지더니 마치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양을 띠면서 가족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가족들은 온갖 세제와 도구를 이용해서 얼룩을 닦으려고 했지만 얼룩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그 얼룩 위에 시멘트를 덮어 버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리아의 남편은 즉시 시멘트를 사다가 얼룩 위에 더딥히게 됩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던 일은 며칠 뒤에 그 얼룩이 이 새로 덮어놓은 시멘트 위로 다시 생겨나면서 가족들을 패닉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리아의 남편이 곡괭이를 들고 와서 아예 그 부분을 파낸 뒤에 빈 구멍에 시멘트를 부어서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닥에 얼룩은 다시 생겼으며 이제는 주방의 거실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얼굴 형상의 얼룩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 저 같으면 당장 집을 내놓고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 이사를 갔겠지만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던 이 가족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게 되었고 그 사이에 온 동네에 이 얼굴 형상의 얼룩에 대한 소문이 퍼져버리게 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는 마드리드 대학의 아르그모사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림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얼굴 형상의 얼룩이 있는 바닥을 떼어서 자신의 대학 연구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엑스레이로 촬영하기 위해서 가져간 바닥 조각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는 깜쪽같이 얼룩이 사라져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후로 마리아의 집의 얼룩들은 잠시 동안 사라지게 되는데 약 6개월이 지난 1972년 4월경에 이번에는 더 많은 얼굴들의 형상이 마리아의 집 바닥을 뒤덮게 됩니다. 그 얼굴들은 남녀 수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무언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과학자와 심령 연구가 등이 모여서 만든 스페인의 초심리학 협회가 직접 마리아의 집을 방문해서 조사하겠다라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 원혼들의 모습일까 누군가의 조작일까? 마리아의 집을 찾은 초심리학 협회의 회원들은 주방 바닥이 아닌 그 안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의견이 동의되었고 땅을 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마리아 가족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주방의 바닥을 약 3m 정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여러 구의 백골 사체를 발견하게 되죠.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유골들이 11세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초심리학회 사람들은 이들이 11세기 당시 안달루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무어인들에게 학살을 당했던 카톨릭 신도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즉 무어인들에게 학살당한 수도사들의 원혼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얼굴 형상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 현상을 단순히 빛에 의해 반응하는 화학 물질들로 인해 나타난 얼룩을 사람들이 얼굴의 모양이라고 착각한 파레이돌리아 현상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마리아 가족이 자신들만 아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마리아가 영을 끌어들이는 영매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영혼들이 그의 집에 달라붙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죠. 다만 마리아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에 입장료나 관람료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작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사는 집 바닥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조작을 했으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조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파레이돌리아라는 것은 형태가 없거나 모호한 시각적 자극에서 명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을 추출하려는 심리 또는 그러한 심리에서 비롯된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일종의 그냥 평범한 바위가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만 발견된 유골들을 모아서 가톨릭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준 뒤에는 얼굴 형상들이 또 다시 사라졌었는데 어떠한 까닭에서인지 10년이 지난 1982년경부터 다시 얼굴들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마리아의 집은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해졌고요. 수많은 심령술사나 유튜버 등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현상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1990년 9월 스페인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이 현상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1972년 당시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 등이 동원되면서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이 미스터리의 비밀이 밝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화학과 광물학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어떠한 인위적인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요. 스페인 정부는 해당 현상을 원인 불명이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사망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녀의 얼굴로 보이는 얼룩이 추가되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무어인들에게 살해당한 이 가톨릭 신도들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초기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인 거죠. 덕분에 2007년 스페인의 한 기자는 이 얼굴이 조작되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역시 근거를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스페인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쿠아르토 밀레니오, 우리나라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 현상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라면서 화학공학자, 법의학자, 범죄학 연구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들을 모아서 해당 얼룩의 샘플을 적외선 투시, 전자현미경 등의 발달된 과학 장비를 통해서 분석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역시 얻지 못했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1970년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화학 재료와 약품 등을 통해서 해당 얼룩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21세기 과학으로도 풀어내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스페인 당국은 이 집을 봉쇄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체 이 얼굴 형상의 얼룩들이 가진 정체는 무엇이고, 왜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집 주방 바닥에서부터 나타났으며, 왜 더 많은 얼굴들의 형상이 생겨난 것이었을까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